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강윤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의계정 수학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니까 이런 변화 때문에 설명에 쫓아댕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의계정 새로운 교과과정 수업 나오면은 그걸로 공부할 거야 하면서 공부 미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전의 교육과정으로 다 공부해 놨어. 어차피 바뀌는 거, 행렬 들어오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이제 좋은 핑곗거리로 공부를 미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본질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껍데기야. 진짜 껍데기니까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목 이름 바뀐 거 정도는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수학 상하가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공통 과목이 수학 1, 수학 2였는데 이렇게 세 개로 바뀌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는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수능 과목으로 제외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외됐다고 해서 미적 기하가 그러면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너네가 어쨌든 이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더 일반적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시로 대학 가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일단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경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저런 정시 한 방으로 이제 대학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절대평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평가 국어 수학만 가지고 대학 뚫어내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대학은 정시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시 인원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향을 보면은 사실 내신으로 가는 게 더 일반적인 선택이 될 거야. 그리고 너네 지금 중3인데 당연히 내신으로 갈 생각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내신,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갈 텐데 우리가 내신이 원래는 8등급인데 그것도 또 줄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만 가지고 사실 변별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뭘 볼까? 볼 게 없어. 학생부에 뭘 적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거는 선택 과목이야.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가? 그걸 가지고 학생의 능력을 변별해 낼 수가 있다는 거지. 옛날에, 정말 옛날에 처음 학교 이름 가렸을 때 그때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 변별한 줄 알아요? 선택 과목을 본 거야. 수강한 과목 이름을 본 거야. 그러면 되게 좋은 학교는 약간 이상한 과목 이름 같은 거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 이 친구 자사고 학생이구나. 이 친구 용인외고 학생이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뽑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어려운 과목을 그냥 배제하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수능에 안 들어가니까 나는 제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내신 대비를 진짜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저희가 수학상이 있었습니다. 자, 수학상은 이렇게 세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행렬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로 가고 경우의 수가 1로 오고 약간의 배치의 변화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변화 같아.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볼륨이 커요. 막상 내신 보시면은 중간고사에 방정식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도형의 방정식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만 포함돼서 기말고사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뒷부분을 애들이 몰라요. 평행이동 이런 걸 잘 몰라. 대칭이동 이런 걸. 그래서 거기가 좀 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면은 요거 한 2개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정도 기말고사 보고 하면 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서만 바뀐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목 순서가 좀 바뀌었다. 자, 그리고 행렬이 추가가 되는데 행렬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애초에 어려운 단원이 아니었어. 근데 어려운 주제는 교육과정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과거의 행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역행렬이 좀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이 어차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할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에 대해서 너무 지레 겁먹고 새로운 거 생겼어 하면서 오버할 필요 없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가 어떻게 된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 1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명제 함수가 1로 넘어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공통수학 2가 되었는데 요거는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볼륨도 크고요. 학생들이 잘 못해요. 이 좌표평면에서 도형 다루고 좌표평면에서 대칭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나 봐.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겨울방학 때 이제 공통수학 1을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기보다는 도형의 방정식까지는 좀 힘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때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다 공부한다? 조금 힘들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그리고 어쨌든 다항식, 방부등식하고 도형의 방정식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공부할 때 그냥 쭉 공부하는 것도 좋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걸로 공부하지 말고 이걸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수학상으로 공부를 해. 어차피 바뀌는 것도 외분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 그 외분 하나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막 호들갑 떨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너네가 그냥 이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정도만 내가 추가적으로 학습한다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이 계정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하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머지는 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알고 있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수학 1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1, 수학 2하고 똑같은데 정적분의 정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도 뭐 저희가 내신을 보거나 뭐 수능을 준비할 때 이거 자체가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 때 배우는 수학 교과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증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거의 배우는 게 없다니까. 뭐 너네가 미적분 관련해서 뭔가 증명하려면 사실 미적분 2가 필요해요. 근데 미적분 2는 또 선택 과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미적분 2를 몰라.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한 설명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교과서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정의가 뭐야? 정확한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야. 사실 정의가 있거든? 근데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오해하면 안 돼. 우리는 뭔가 수학을 배우고 수학적으로 뭐 지식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교과서를 봐.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진짜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타령을 했으면 좋겠어. 너네 교과서 보면 그렇게 수학적 내용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거든. 거의 대다수는 어떤 문제 상황을 철수하고 영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가 야 우리 좆됐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 이런 논의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어떤 수학적 사실이 나와. 이런 지식이 있지롱 하고 막 얘기해줘. 그 다음에 그걸 접목해서 철수하고 영희가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른 문제도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교과서가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게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네가 어차피 사회 나가서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하겠어? 수학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수학을 막 알려주고 막 엄밀하게 증명하고 물론 그런 내용도 없진 않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절차가 뭘까? 그걸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교과서고 그게 교육과정이야.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이런 부분의 변화, 물론 있죠. 배워야죠. 배울 건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니까 이것도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원순열이 삭제가 되었대요. 뭐 그런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모비율이 도입이 되었대.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어차피 모비율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통계 파트인데 우리가 통계 파트는 모든 내용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 사실이 있구나. 지식으로서 그냥 배우고 쓰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배운 다음에 쓰는 것만 배울 거라서 뭐 그다지 대단한 도입은 아니다.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우의 수 내용이 줄고 통계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야. 학생 입장에선 그래요.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원순열도 어렵게 나오면 어려워. 내신에서는 원순열이 진짜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켜가면서 원순열을 출제하는데 내신에서는 그딴 게 없음. 그렇죠? 그냥 막 내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는 원순열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원순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원순열은 좀 빡세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통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공식 외우고 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잘 쓰면 돼. 유형화가 돼 있다는 거야. 유형만 너네가 알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다. 그러니까 좋은 변화 방향이에요. 부담감을 좀 덜어내는 방향이겠지. 지금 어쨌든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이 뭔가 애들을 고생시키자, 죽여보자 뭐 이런 방향보다는 좀 편하게 공부시켜보자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변화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외분 삭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외분이 초고난도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죠. 교과서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게 제대로 이의개정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교과 내용으로 성적이 갈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자체로 너네가 성적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개념을 이해한다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야. 응? 그거 너네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너네 만약에 지수로 감수 배웠으면 한번 지수로 감수 생각해봐요.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점 몇 개 찍어보니까 연결해서 그래프 그렇게 나오더라. 그게 다잖아. 근데 이게 뭐 수학이에요? 점 찍어서 연결해서 그래프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 배우는 게 수학이야? 아니야. 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점 몇 개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기지롱, 이렇게 생기지롱. 뭐 그렇게 배워. 그게 수학이야? 그게 수학이야? 수학 아니야. 그건 그냥 산수지. 우리가 대단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변별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그래서 답답하잖아. 나는 지금 다 배울 거 배운 거 같은데 왜 수학 문제가 안 풀리지?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내용에만 집중하면은 좋은 성적 받기는 힘들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교과서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좀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 중에 교과서를 제대로 펼쳐보고 연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야. 그냥 주변에서 주워 들은 거잖아. 교과서에는 뭔가 수학적 원리가 적혀 있으니까 수학적 원리가 중요해. 그냥 그렇게 너네가 알고 있는 거지. 교과서 진짜 봤어? 제대로 정독해봤어? 무슨 흐름으로 적혀 있는지 봤냐 이거죠.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강사도 몰라 이걸. 중요한 건. 선생님들도 그냥 교과서는 뭔가 수학적 원리가 원칙대로 적혀 있는 거겠지 하고 말아요. 근데 교과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교과서 모든 과목이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아까도 얘기했죠. 철수하고 영희가 우리 좋댔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 지식, 국어 지식, 과탐 지식, 사탐 지식 이런 지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모든 과목에 적용이 돼요. 모든 과목에.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너네한테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내용은 물론 알아야죠. 근데 그건 소개 수준에 그친다는 거야. 정말 깊이 있게 쭉쭉쭉 파고드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서 이런 지식이 있구나. 응키.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모든 교과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너네가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펼쳐봐. 선생님이 뭐 없는 소리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 그리고 너네가 수학은 진짜 딱 지식이구나. 내가 이걸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환상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좀 그렇게 너네가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수학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너네가 일단 오해하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단어는 초보자한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네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완성의 단계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너네가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볼까? 2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하자. 너네 이 공식 아는 거 같죠?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질량이 에너지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이제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 이거 이해했어요? 뭔데? 어디다 쓸 건데? 뭐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너네가 왠지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왜? 친숙해서 그래.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울 때는 단계가 있는 거야. 이해는 최종 단계야. 최종 단계.
초보자가 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당연히 뭘 먼저 하는 거야? 친숙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처음 보는 걸 이해해요? 말도 안 되지. 친숙화 작업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이 사용해 보는 거야. 교과서가 그걸 너네한테 원하는 거야. 아, 지금 수학 지식이 있으니까 일단 친숙해져 볼래? 자, 그 다음에 적용 및 해결 과정 보면서 사용하는 과정들을 좀 봐봐. 아,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너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는 이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 어떻게 바로 알아요? 바로 이해하는 건 없어, 세상에. 너네가 뭐 천재야? 갑자기 무언가를 관통하면서 이해가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정이 다 있다. 우리가 초보자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다? 친숙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이해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런 부분들을 왜 놓치냐면 이게 수학이 좀 아쉬운 게 용어가 되게 안 잡혀져 있어요. 단어가 되게 제한적이야. 그래서 최상위권도 개념을 이해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도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달라. 최상위권이 개념을 이해했다는 그 단어의 의미와 하위권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근데 그걸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니까 하위권들이, 중하위권들이, 중위권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최상위권이 이해했다는 건 뭐야? 아, 내가 수학적 지식도 내가 잘 익혔고 친숙하게 잘 만들었고 여러 예를 토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사용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 사용 기준을 토대로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이래서 정의가 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 같은 단어여도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네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최상위권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그 단어 그대로 너네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최상위권들이 하는 말과 니네가 이해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단어는 똑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이 다 있다는 거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초보자야. 내가 뭐 100점이 항상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겠죠. 그리고 보통 어떻게 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친숙화 작업 자체가 힘들지 않아. 야, 너네 이는 MC제곱 진짜 어려운 거야. 벌써 친숙해졌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거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숙화 작업 자체가 힘든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걸 내신과 수능에서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친구들아. 항상 예외라는 건 있어. 근데 옛날에 혹시 19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너무 옛날 얘기다, 그죠? 우리 친구들한테. 근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 야구를 보면 야구는 아니? 근데 야구 어떻게 훈련했냐? 만약에 좋은 투수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감독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을 하루에 200개씩 던져라. 300개 던져라.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투수가 그냥 200개, 300개 막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좋은 지도 같아요? 너네 그냥 선생이 문제 던져주고 야, 문제 100개 풀고 집에 가. 다 못 풀 때까지 너 집에 못 가? 막 이러는 게 좋은 지도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학부모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이 할 짓이에요? 근데 지금 감독이 이러면 고소당해요. 아동학대로. 그렇지 않아? 200개, 300개를 던진다? 좋죠. 뭔가 의미가 있다면 좋지. 근데 그 의미가 있냐 이거야. 얘가 알겠어요? 지금 투수가 되고 싶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유망주가 200개 던지래. 왜요? 이거 던지면 제가 뭘 얻을 수 있는데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많이 시키면은 뭐 되겠어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지가 알아서 훌륭한 투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열 아저씨 같은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 예외인 거잖아. 그 선동열 아저씨가 나왔으니까 이 교육 방식이 옳다라고 말하면 바본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지금 수능 수학이 딱 그래요.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된다. 모의고사 풀면 된다. 딱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성공하는 사람이 나와요. 40만 명이 보는 시험이야. 당연히 100명, 200명 정도는 대구박이 좋아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지가 알아서 그냥 재능으로 100점 맞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교육이냐?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몇 명이 있다 한들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야구 이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들 야구 용어 보면 되게 어려운 거 많아요. 정말 전문적이야. 너네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160km 던지는 새끼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야. 평균이 160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돼. 우리 수학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냥 닥치고 많이 하면 된다?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물론 뭐 그렇게 되는 애도 있죠. 되는 애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뭘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100개, 200개, 300개 공을 던지기 전에 어떻게 공을 잘 던질 수 있을까? 그거부터 먼저 배우고 그 투구폼 같은 걸 먼저 배우고 그죠? 자기의 타이밍을 먼저 배우고 그런 걸 다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개, 200개, 300개를 던져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그런 당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서 내가 공부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전달하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는 물론 개념을 적용해서 마지막에 문제를 풀겠지만 그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문제의 낯선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낯선 표현을 재능으로 뚫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뚫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 너네가 이 표현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즉 사용법을 저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만약에 요리를 배운다고 생각해봐. 너네 두부 알죠? 간장 알죠? 설탕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런 게 개념이야. 그치? 고추장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참기름 알죠? 그럼 너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만들까? 뭐 두부조림?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두부조림 만들려고 하면은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것만 안다고 어떻게 바로 적용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 두부조림조차도 안 돼요. 너네 김치 알죠?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대충 뭐 김치 넣고 물 넣고 끓이겠지. 그치? 뭐 기본 베이스는. 근데 그러면 맛이 나겠냐고. 당연히 맛 없지. 그러니까 너네가 김치찌개조차도 못 끓여. 맨날 처먹으면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항상. 그걸 인정하고 그럼 너네가 당연히 뭘 봐야겠어. 너네가 두부조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못 만들면 레시피 봐야죠. 방식을 먼저 배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너네가 만약에 김치찌개 만들고 싶으면은 맛집 레시피 배우면 되죠. 따라하면 되지. 따라하면 얼추 비스무리하게 맛이다. 그걸 너네가 반복하면서 숙지하면 실력이 느는 거야. 맞죠? 그렇게 배우는 거야. 원래 그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얘라고 달라요? 축구라고 달라요? 축구도 똑같지 않아요. 너네한테 바로 공 던져주고 경기 뛰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최종적인 모습인 거지. 우린 당연히 초보자라면 드리블 따로 공부하고 슛 따로 공부하고 따로따로 공부해야 될 거야. 그게 물론 경기 중에서는 연속적으로 쫙 이어지는 거지만 초보자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따로 방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차는 방법 뭐 이런 걸 공부해야죠.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 수학도 똑같아. 수학도 다르지 않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가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부할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 할 게 아니라 그것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나? 그걸 공부하는 게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해야 되는 공부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도 얘기하는 거고 탐구도 말하는 거야. 모든 과목이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 부분을 수학에 조금 더 접목시켜보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로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상위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껍데기를 벗기는 해석법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상위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 이게 뭐냐? 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보는데 뭐 이런 이제 등식이 보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지? 여기서 뭐 할 거지? 자, 요걸 너네가 이제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무엇을 통해서? 이 상위 개념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걸 배우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그 지식이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부분만 보시면은 남는 게 없어요. 너네가 그냥 모래알 하나하나 보면 뭔지 어떻게 알아? 응? 너네가 발리 갔는데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모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멋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냥 모래만 본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발리에서 뭐 했어요? 하면 모래밖에 없던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쵸? 전체를 봐야 돼. 전체. 그리고 너네가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 너네가 이제 눈을 가린 채로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만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맞춰야 돼.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막 만지작 하다 보니까 이만한 게 만져졌어. 기둥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코끼리 다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만졌을 때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아무거나 얘기하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자. 똑같은 그런 눈 가리고 들어가서 만지는 이제 뭐 게임이라고 할까? 뭐 게임을 하는데 들어갈 때 누가 야, 이 안에 코끼리 있어 라고 말해줬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그 코끼리를 인지한 상태로 이렇게 두꺼운 거 만지면은 아, 코끼리 몸통? 다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헛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애기들은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국어도 지문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분만 봐. 부분만 보시면은 딴소리 해요, 결국에. 딴소리 하게 된다고. 그게 너네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야. 아니,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알아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알지. 너네가 운전할 때도 김여사 아줌마 막 그 비하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근데 그 김여사 아줌마 묘사할 때 항상 나오는 자세가 뭐야? 몸을 핸들하고 딱 붙이잖아. 그러면 요만큼만 봐요. 부분만 봐. 부분만 보면 사람 치는 거야.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전체를 넓게 봐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사람도 있구나. 애가 뛰댕기는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그래서 너네가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야. 이 식은 방정식일 수도 있어. 항등식일 수도 있고 fx 함수일 수도 있어. 아, 내가 그것 중에 뭔지 구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할 거를 정해야겠다. 아, 얘가 만약에 뭐였다면 방정식이었다면 아마도 fx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있었을 거야. 뭐 3x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너네가 그렇게 이제 fx는 3x 제곱이고 그게 x제곱 더하기 4하고 똑같아지는 지점의 교점 혹은 해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3x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를 계산해 내야겠다. 그러면 x가 풀마 루트이니까 이렇게 이제 산수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상위 개념을 인지해야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구나 라고 너네가 알지. 그냥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른다니까. 이것만 보면.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야. 이게 항등식이면 너네가 뭐 하겠어요? 여기다가 뭐 대입하겠죠. 대입해 보니까 F1은 5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 나가는 게 있을 거야. 물론 개수비기 할 수도 있고요. 저 아직 항등식 안 배웠는데요. 하면 앞으로 배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게 뭐일 수도 있어요. 함수일 수도 있죠. 그럼 너네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꼭지점 보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면은 내가 해야 되는 방향이 그냥 쫙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이 알파벳만 보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너네가 그냥 두꺼운 거 만져지면 지 마음대로 기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전체를 생각하고 그 전체 속에서 판단해서 이게 무엇이다 하고 결론을 내셔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 애기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정말 안 돼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거의 돼 있는 친구가 없다고 보셔도 돼.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점수 잘 나와도 고3 되면 다 같이 점수가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위 개념을 인지해 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근데 어렸을 때 훈련하지 않았어. 지금의 점수에 만족해서 그냥 나 잘하니까 뭐 하고 대충 막 공부해. 별 생각 없이 막 공부해. 그러니까 이제 고3 되면은 하는 겁니다. 나 어렸을 때 수학 잘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공부 제대로 시작할 때 제대로 공부하란 말이야. 상위 개념을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하나하나씩 너네가 이건 방정식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항등식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함수여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너네가 좀 구분해주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개념들 또 인지해주고 인지하면서 공부하시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당연히 쉽게 해결되겠지만 고3 돼서 정말 빛이 날 거야. 다른 친구들 고생하고 있을 때 비웃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껍데기에 대해서 너네 해석법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수능 수학은 3가지 정도가 있어. 고난도 문제를 만들 때 그래프 추론,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그 다음에 항등식 이 3개를 가지고 고난도 문제 만드는 게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당연히 그 고난도 요소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해야겠어? 아니면은 그날 가서 그때그때 운에 맡겨야겠어? 당연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특히 자연수 정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고난도 문제에 자연수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너네 자연수 정수 다루지 못하면은 내신 고난도 문제를 못 푸니까 좋은 등급 받기 힘들겠죠. 힘들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론 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2개 정도는 진짜 기본이거든. 근데 중요한 이 기본이 안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수학에다가 시간을 꼬라박아도 성적이 안 바뀐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야. 그지? 그래서 너네가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하시면은 수학이 재밌어요. 사실 수학이 진짜 재밌는 게 문제를 잘 보면 방향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방향대로 가면 답이 나와. 근데 너네가 문제를 잘 안 봐요. 안 믿겨? 제가 여기 앞에다가 방정식 적어놓으면 너네 방정식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글씨를 안 읽어요. 우리가 수투 배우면 연속, 불연속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fx 앞에 함수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불연속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연속 함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를 안 봐. 한글을 안 읽어. 그냥 알파벳만 봐. 숫자만 봐. 마음이 급해. 빨리 답만 내고 싶어. 빨리 답 내고 빨리빨리 양 채워서 빨리빨리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실력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이제 벼락치기식으로 땜빵식으로 그렇게 중간기말 보내봐라. 너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때 나 진짜 충실히 공부했어라는 그 충만감 느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방학 끝났을 때 내가 진짜 방학 동안 이런 걸 알았다.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시키는 거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끝났어. 돌아보니까 나는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또 학원 가서 막 센 수학 열심히 풀었는데 워낙 두꺼우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끝났어. 끝에 뭐 보지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끝났어. 그 다음에 너네 특강 갔더니 막 뭐 선행학습 판대. 막 진도 나갔는데 뒤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진도도 못 나가고 그냥 끝났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바에는 하지 마. 쉬어. 이건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조급하게 자꾸 상황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애기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장을 못하죠. 물론 조급하신 거 알아요. 뭐 당장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갑자기 20억 버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학생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자신도 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벌죠? 그런 일은 없어요. 불법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성적이 2달, 3달 만에 갑자기 오른다? 컨닝하고 시험지 매수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어른이겠죠. 그냥 몰아붙이는 게 어른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느 학원에서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학원을 보내놨는데 이런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막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당장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4달 정도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4달을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점수를 올리는 게 가장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학생들의 근본적인 능력은 내비두고 점수만 올릴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공부가 과연 지속력이 있을까요? 수능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시잖아요. 이미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좀 당부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보면은 뭐 대치동 학원에 보내서 문제를 풀게 하면 대학에 갈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게 되면 누가 대학에 못 갑니까? 누가 대학에 못 가겠어요? 다 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빛나는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을 앞세우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우수한 애들을 모아놨는데 그렇게 실패하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아셔야 돼요. 아까 야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300개, 400개, 500개 던지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른이 좀 해줘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부모님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 2가지고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 속에 세부 개념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함수인지 함수 가지고 뭐 하는 건지 함수는 교과서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함수 소개해 준다.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개형 설명해 준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 개형의 특이점 설명해 준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를 보여준다. 활용법을 보여준다. 모든 함수는 다 똑같이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함수를 모아서 이렇게 다 똑같이 이제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함수는 방부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아는 이 전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걸 배운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죠. 이해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걸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등식도 마찬가지고요. 방정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위 개념을 먼저 제대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부분을 채워나가는 정상적인 공부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무언가로 문제를 풀겠다. 도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운에 맡길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는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도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제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출난 능력보다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애플이 지금 세계 1등 기업인 게 누군가의 똑똑한 머리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거대한 시스템이 잘 굴러가니까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 추론, 자정, 항등식 어렵다. 어렵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사전 공략법으로 공부하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따라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올바른 공부는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체계적인 생각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따라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을 익히는 거죠. 처음부터 올바르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완성해 주자.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배우면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3발 자전거 먼저 타고 도와주는 보조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아버지가 좀 잡아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2발 자전거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3발 자전거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 이런 게 바로 사전 공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고 저걸 공부하시는 게 이제
수능 수학에서, 내신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해야 되고요. 내신 등급, 뭐 수능 변화, 뭐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대입 제도로 반영이 될지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이걸 확신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신경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점수만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은 성적이 물론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건 이제 제 수강생 거의 대다수가 재수생인데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어느 날은 90점 나와서 기분 좋고 다음 날은 80점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하루아침에 나는 90점인 사람이었다가 나는 80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력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주식입니까? 주가예요? 갑자기 왔다 갔다 코인이야? 이러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점수라고 하는 껍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의 실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는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점수를 따라오게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결과이듯 껍데기듯 이런 거 다 껍데기죠. 이런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제도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실력이죠. 실력 자체를 올리면 돼요. 그럼 실력을 올린다는 게 뭔가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실력 높이는 겁니까? 너네가 뭐 지식을 많이 하면 내신 잘 봐요? 수능 잘 봐요? 그런 시대 끝났어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사람이 내신과 수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너네가 당연히 집중해줘야 되는 건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거구나. 거기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3년을 쭉 공부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로든 가요. 뭐로든 좋은 대학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안 그렇죠. 그죠? 요즘 사회 트렌드가 껍데기에 집중하는 게 트렌드인데 근데 대학만큼은 아직도 저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은 보통 대학을 잘 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이제 학생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내신이 좀만 안 나오면은 자기는 뭐 정시로 이제 대학 가겠다, 수능으로 대학 가겠다, 정시 파이터다 이렇게 칭하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정시를 잘 볼 가능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특정 자사고나 진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내신 좋은 애들이 정시도 잘 봐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애들이 대학에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보다는 실력 기르는 데 집중하고 원서 쓸 때나 생각하세요. 원서 쓸 때나. 고3 때 생각해도 충분하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진리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라면 공부법 특강부터 보세요. 저거는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강좌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법하고 공부 계획, 공부 수단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공부법하고 공부 계획을 구분하지 못하세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사람에 따라서 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의고사를 푸는 게 뭐 수단적으로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엔젤을 푸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에 좌지우지 되면은 안 됩니다. 공부법과 공부계획, 공부수단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학습의 단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 지식을 습득하는 게 첫 번째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익히는 게 두 번째다. 필수 유형을 학습하는 게 두 번째다. 요리로 치면은
저희가 두부 알고, 간장 알고, 고추장 알고, 지식 아닌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익히는 게 필수 유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것만 가지고 너네가 정말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다? 사전공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략법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적용 연습을 하면서 내가 공략법을 완성시켜 나가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공부법이에요. 이게. 그냥 뭐 모의고사를 푼다. 그건 너무 뭐 블랙 레벨 풀면 다 1등급 나옵니까?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멋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올바른 생각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센수학 풀면 뭐 무조건 점수 나와요? 그런 거 아니죠.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식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필수 유형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 일단 그걸 알아야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수단으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필수 유형을 공부할 건데 필수 유형을 다양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수단으로서 센수학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나는 어느 정도 수학을 좀 할 줄 아니까 좀 어려운 필수 유형만 모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1품이나 블랙 레벨 풀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뭐 하는지 알고 그걸로서 수단을 컨트롤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공부법 하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수단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걸로 너네가 매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학생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루에 실모를 1개씩 푸는 게 좋다. 아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뭐 투덕투덕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은 진짜 힘든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실모를 뭐 하루에 1개 풀든 뭐 이틀에 하나 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왜 푸느냐? 그 목적을 말할 수 있으면 푸는 거고 왜 하는 거지? 목적도 모르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힘든 거예요.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할 거 하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어. 당연히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차분하게 시간을 투자해 나가면 스텝을 밟아 나가면 성적은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전도되어 있고 마음만 급하고 결과만 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죠. 당연한 거야 그게. 저는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봐요. 그렇게 뭔가 마음만 급하고 주객은 전도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성적이 나오는 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법 특강을 토대로 좀 제대로 공부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건 이런 스텝이 있는 거고 각각의 과정에서 내가 달성할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수단을 동원하는 게 맞는 거고 시간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너네가 좀 일관되게 딱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수립한 상태에서 큰 로드맵을 그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 나가면 그 공부가 지속력이 있죠. 너네가 공부에 지속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달라져? 의문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속력이 없죠. 문제 풀다가 근데 이거 한다고 뭐 나와? 뭐 되는 거야? 나라도 안 하겠다. 저라도 안 해요. 하겠어요? 응?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가다만 반복하는데 열심히 하겠냐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네가 만약에 공부하는데 될 것 같아. 나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내 인생이 달린 건데? 당연히 열심히 하지.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건 로드맵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가 그걸 딱 제시해주고 이대로 가자 하고 응원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야 너네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열심히만 하래.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래. 당연히 열심히 못하죠. 너네의 잘못이 아니야. 너네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네가 그걸 스스로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의 스텝이 이런 거고
그럼 너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와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분할 수 있잖아. 그렇게 너네가 가시면 돼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돼.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수학 강사가 된 이유는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 너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지 수학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가장 많이 하니까 그냥 수학 강사 한 거야. 너네가 정말 공부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딱 공부하고 뭐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방향을 잘 잡고 쭉 가시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이제 처음 배우는 좀 초보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위 개념을 인지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 이걸 혼자 알아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뭐 인간 강사 교재들 아니면 문제집이들 다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만 기술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더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교과서 보면 뭐 이차 함수 나왔다가 뭐 저기 뒤에 유리물이 나왔다가 똑같은 함수인데 막 간격이 엄청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 일관된 내용 전개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없던 커리큘럼인데 튜토리얼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냐면 정말 기초 수업인데 그 기초 내용을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요. 이 상위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중요 주제를 구분하고 그 중요 주제별로 묶어서 기초 개념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함수라는 건 이렇게 내용이 일관되게 전개가 되고 그걸 내가 2차 함수로 중학교 때 공부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더 공부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유리함수도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무리함수도 똑같구나.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좀 더 이해도 높게 기초 개념을 배울 수 있겠죠? 너네가 도형도 마찬가지야. 도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빡 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없단 말이야. 그럼 도형도 모아. 다 모아. 중학교 때부터 고2 과정까지 다 모아. 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도형이라는 건 결국에 식을 만드는 수단이구나. 내가 근데 그 식을 만들 때 뭐 주인공 삼각형 정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삼각형 발견하기 힘들면 그때 보조선 긋는 거구나. 아무 때나 막 긋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너네가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빡 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너네 중학교 때 실수 배웠죠. 유리수도 배우고 수를 배워요. 자연수, 정수도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모르겠어. 왜? 중학교 때 실수 있고 고1 때 복소수 있고 자연수 정수도 따로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너네가 그게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 수 조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것도 모아서 한 번에 빡! 실수는 이런 역할이 있다. 복소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자연수 정수는 이런 기능이 있다. 그걸 너네가 이제 딱 모아서 보면 수 조건도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의 개수 자체가 달라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수학이 재밌거든. 근데 그걸 그냥 이때 따로 배우고 딴 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니까 내용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너네가 하는 거야. 그냥 부분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튜토리얼 수업을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추 드리는 수업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미적 이렇게 따로따로 또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올라간다. 훨씬 더 금방 친숙해진다. 이런 걸 너네 스스로가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수업 가시면 좋고요. 사전공략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전공략법 과목 구분을 없앴잖아요. 왜 없앴겠어요? 과목을 구분하면 학생들이 벽을 쳐요. 이거는 수학 1에서만 하는 거, 이거는 수학 2에서만 하는 거. 수학 1, 수학 2 구분할 사람 수능 보지 마. 응? 되겠어 그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거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고 너네가 알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봐야 일관되게 풀 수 있는 거야. 지수로그 함수라고 뭐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사전공략법도 과목 구분 없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야. 그런 이유야. 우리가 다 따로 보면 다 그냥 부분 보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리에 모래알 보고 오는 거야. 우리는 전체를 봐야죠. 그 전체 속에서 일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위 인지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걸 너네가 사실 재능으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여기에 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여기 높이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응?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보는 거고 그 차이거든. 근데 너네가 지금 당장 머리가 좋아져서 여기에 눈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억지로 이제 눈을 쳐박아 주는 거야. 빡! 제3의 눈을. 그래서 전체 인지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이니까 추천드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에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부모님들에게만 한마디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16살 친구가 들었을 때 그보다 더 어린 친구가 들었을 때 납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 때 많이 교육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그냥 해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드맵 없이 그렇게 이제 해라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녀에게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시는 건 조금 안 좋은 선택 같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 애 지금 어려요.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좀 한번 뭐 제 수업을 꼭 들어라. 그 다음에 꼭 이대로 해라.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우리 자녀에게 큰 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학생이 진짜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애기들 답답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자기는 정말 문제 풀었을 때 문제가 안 풀려서 고생스러운데 이거 하다 보면 느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원만 보낸다고 해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학원은 물론 저도 사교육 강사니까 저도 포함이죠.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고 그냥 점수만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지름길이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이제 그냥 결과만 만들려고 노력하지 본질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그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은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에 지속력이 떨어져서 결국에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평균이 안 바뀌어요. 우리 학생들 수학 점수 정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점수 한 번 안 나오면 학원 옮기고 점수 잘 나오면 학원 좋다고 또 얘기하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시험 보니까 점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련돼서 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듣고 싶으면 부모님들이 공부법 특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법 특강은 고3만 보고 수험생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다른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내가 공부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부모님들이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겠죠? 그 인지하신 걸로 자녀 이끌어 주시면 더 재밌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는 시작부터 강연구라고 적었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어린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한번 망해봐야 그래야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의 70%가 재수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실패하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더 큰 결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뭐 제 이제 영상, TCC, 뭐 공법 특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좀 좋게 정해주는. 그러니까 너무 제도만 연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부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강민구였습니다.